요즘에 빚에 몰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만의 잘못, 개개인들의 이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미 우리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. 특히나 금융 관련해서 좀 나름의 이 가치관이나 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빚을 너무 쉽게 내게 하는 이 풍토가 더욱더 청년들을 빚에 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다. 그러면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금융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. 금융 관련한 교육이 특히나 이제 부채 관련해서 빚 관련해서 이자가 어떤 것이고 연체했을 때 어떤 일을 겪는지, 채무불이행자, 신용불량자, 그리고 이제 빚을 졌을 때 뭐 가산금리, 뭐 채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빚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지금은 뭐 30대 이제 사람들도 빚 내는 걸 되게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출을 5억 내고 7억 내고 10억 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빚을 너무 쉽게 낸 사람들이 이 대출 이자 때문에 실제로 소비할 돈이 없다, 생활비 할 돈이 없다, 모자라다,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. 근데 그나마 40대 50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20대 30대들보다는 세상을 더 살았고 이 자본, 돈, 소비, 부채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더 갖춰져 있습니다. 근데 20대 초반, 중반,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인 대학생들, 이런 친구들까지 요즘은 코인을 한다, 주식을 한다,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.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 월세나 이 각종 공과금을 내고 식비 이런 것들을 하려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이 주식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하고 있고 코인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답답하죠. 누가 그렇게 그들을 부추겼냐라는 겁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주식에서 돈 번다는 이야기에 공부해야 되는 대학생들까지 뛰어들고,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내던져놓은 탓에 부동산 거품들이 잔뜩 끼어서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연끌하고 또 헛짓거리들을 많이 했었죠.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? 지금 매우 우려스럽죠. 이미 이 거품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.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죠. 이걸 피할 수 있을까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청년의 문제가 아닌, 장년의 문제가 아닌, 중년의 문제가 아닌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빚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문제들, 내가 빚이 없다 그래도 나의 형제, 자매, 부모들 중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생활 수준, 이 삶의 이 여건들이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. 그런 우려가, 그런 염려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까? 라는 고민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요,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극악스러워지는 것 같은데,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되게 우려하고 염려하고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, 이게 나의 사정이, 나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그 원망의 이 화살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네 상황이죠.
씁쓸합니다.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빚은 지면 안 된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인 거고, 빚이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보다 빚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옥죄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이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져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뭐 잘 활용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. 그게 이제 현실이더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상황에 좀 지혜롭게, 좀 현명하게 잘 좀 지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녹록치 않더라는 겁니다. 특히나 젊은 청년들은 이 금융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좀 이렇게 어른들에 비해서,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좀 쉽게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극복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 힘든데 빚까지 지게 되면 더욱더 그 형편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이때까지는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많이 늘리면 현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빚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만 봤기 때문입니다. 빚을 져서 감당 못할 이 부담감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고 또 궁지로 내몰리고 이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강남에 살고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를 2번, 3번 못 내면요 집을 은행으로부터 뺏길 수 있다라는 게 지극히 평범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보려하지 않습니다. 누가 집 사서 집값 3배 올랐대, 30억 벌었대,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남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도 더 할 수 있는데 이러는 요상한 마음들을 갖더라는 겁니다.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보려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답답할 뿐입니다.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